유별나게 한 분이 소스를 많이 주니까 네. 얘기를 해주자는 거지. 윤석열 후보는 준비가 안 돼 있다. 힘을 자랑하는 그리고 권력을 지향하는 지도자가 됐을 땐 맞아요. 걔가 누구 얘기를 듣냐면 바로 밑에 사람 얘기를 들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팔랑귀. 대통령 되면 위험하고 멍청하고 자신 있는 분야가 하나도 없다. 그건 안녕하세요.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의 말을 통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알아보는 따로 TV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네. 뭐 우리는 한 10년 전부터 해온 것처럼 해요. 오늘 자막으로 때우고 인사는 그렇죠. 소개는 네. 일단은 파일럿 같은 프로그램이어서 네. 아직 코너 이름도 생각하지 않았고. 네. 아하. 해보고 안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촉박한 시간을 쪼개서 처음 찍고 있는 거라 아마 많이 부족한데 편집하는 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올릴 수도 있어요. 아까워서. 네. 자, 일단은 빠르게 진행을 하시죠. 자,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개념은 인물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 네. 방송 채널이고요. 인물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거 하나와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사람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그게 가능하긴 한 거예요. 근데 말이나 글로 그 사람을 다 체크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심리하는 네. 이쌤 같은 경우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갖고 이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는 안 되고 네. 이것까지는 돼요. 그 사람처럼은 하지 말자. 아니면 이 사람처럼 하자. 그 어떤 의도가 있을 때 이런 화법이 좋다, 저런 화법은 피해야 된다. 이런 거는 샘플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뭐 인물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한다기보단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기반으로 우리가 좀 더 도움되는 걸 한번 뽑아보자라는 게 의도고요. 네. 좀 이해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심리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께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네. 셋이 모였어요. 사전에 말씀드리겠는데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음. 우리가 나라의 대표라고 뽑는 대통령을 한번 제일 먼저는 대통령 후보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걸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유별나게 한 분이 소스를 많이 주니까. 네. 아니 근데 한 분에 집중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물론 네. 그렇긴 해요.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으로 한 번 정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더 네. 다양한 사람을 다뤄보고 싶은데 어쩔지 몰라요. 제 생각엔 이분은 워낙 소스를 많이 줘서 몇 번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 대선 전에는 음. 그 트럼프를 성격을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좀 금기시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거의 안 하니까 후보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를 어떤 심리학자가 나와서 얘기한다. 이런 걸 좀 금기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 인터넷에 이미 많이 있더라고. 그래요? 네. MBTI 유형으로 나눈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쌤님이 하시는 것도 네. 있어요. 네, 애니어그램이라고 어. 그랬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걸 할지가 나온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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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왜 하려고 하냐. 네. 그래서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스는 그야말로 말이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기질이나 이런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 주자의 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에 그냥 하나의 말일 뿐이지만 그 밑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폭넓게 이해해서 그래서 우리의 그 대선 주자 대표할 사람을 뽑는데 네. 좀 영리하게 좀 이해해 보자는 거죠.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얘기해 주신 게 어떤 걸 보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은 그야말로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이 사람이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드러나는 행동 밑에는 이러이러한 동인이 있다. 라고 하는 걸로 인간을 좀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툴인데 굉장히 저도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툴로 하면서 조심스러워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성격 유형 이론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불편한 구석도 있죠. 예. 네. 뭐가 불편하신가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제가 감추고 싶었던 네. 모습까지 이제 네. 막 들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좀 그 틀에 그, 집어넣어버리는. 그 틀에 집어넣어서 내가 네. 거기에 한정돼 버리는 네, 그런 음.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성격 유형 이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툴로 드러난 말과 그리고 여러 대화 패턴을 가지고 접근하고 하지만 이거는 그 사람을 그 틀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는 유형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얘기를 하는 거라는 부분을 저는 네. 명시하고 싶어요.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MBTI보다 나은 건 뭐예요? 좀 더 깊어요. MBTI는 드러난 행동과 반응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라면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의식의 층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넓게 이해하고 하는 툴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동양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양의 지혜? 왜냐하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 영어잖아요. 자꾸 김쌤이 애니멀 이러면서 네. 헷갈리시는 것처럼 네. 이게 이제 그 표현이 영어식이긴 한데 이게 원래는 발생한 곳이 그 근동지방이에요. 네. 근동지방에서 한 부족이 자기 부족을 좀 더 지혜롭게 다루기 위해서 가장 영리하거나 지혜로운 그 부족장이 이 내용을 구전으로 전해들어서 부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와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역수출이 된 것처럼 미국이나 이런 서구 쪽으로 가서 다른 심리학이나 영성이나 이런 부분과 좀 더 이렇게 결합을 해서 뚱뚱해진 상태로 이렇게 다시 또 들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마치 서구의 그 이론인 것처럼 하지만 원래는 근동지방에서 발생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동양의 지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는데 누가 그걸 뭐 이렇게 정립을 한 건가요? 네네, 그게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구전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네네네, 잡아가지고 정립을 했어요. 네네네. 어떤 한 사람이 하나 정립한 건 아니고요. 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네. 이렇게 쳐보면 MBTI는 MBTI로 하나로 딱 연결 이렇게 그 네. 모아지거든요. 네. 연구소가. 그런데 애니어그램은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해석도 다양하지 해석도 않나요? 다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많은 대선 주자를 만나보지는 못했고 그렇죠. 실제로 방송에 나와 있는 그리고 네. 많이 보여지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정보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하게 보여지는 부분은 이런 유형과 비슷하다라는 네. 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소스를 처음으로 던져드린 거는 윤석열 후보 신년 기자회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 당 내에서 좀 잡음이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세팅된 첫 번째 기자회견이기도 했었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기존과 많이 달라졌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어 제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봤는데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서 한 13분, 15분 정도 진행되는 기자회견 자체 연설이랑 그 뒤에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까지 포함해서 1시간 정도 되는 SBS 방송 영상을 유튜브로 공유를 했었고요. 네. 그거를 기준으로 이쌤님한테 보여드리고 이 사람에 대한 네. 분석 네. 그러면 말씀드렸죠. 네. 윤석열 후보라는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애니어그램도 유형이 있을 텐데. 네네. 애니어그램은 이제 주로 9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거든요. 네. 1번 유형, 2번 유형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9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는데 인터넷에서 올라와 있는 윤석열에 대한 후보가 네. 그 9가지 유형 중에 힘을 자랑하는 그리고 권력을 지향하는
네. 그리고 그 굉장히 파워를 중시하는 음.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놓고 보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애니어그램 네네네네네.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애니어그램 제가 이제 이렇게 본 걸로는 걱정과 근심이 많은 그리고 모험이라는 거를 두려워하는 안전함을 지향하는 네. 이런 유형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의외네요. 네. 왜냐면은 지금 대선까지 나온다는 거. 이 네. 사람이 그 과정을 보면 네. 원래는 검사 네. 네. 검찰총장이었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잖아요. 네. 거기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대표로 나온 건데 대선 후보로 나온 건데 그러면 모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마치 이렇게 드러난 모습이나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의 그런 행동 네. 그런 특성 이런 걸로 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런 화려한 스펙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은 힘을 지향하는 파워를 중시하는 그 네.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기자회견 하는 이 모습을 저는 웬만해서는 TV에 나오는 이런 거 이렇게 눈여겨 보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네. 이제 오늘 일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꼼꼼하게 봤는데 전혀 그런 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아까 이제 이 기자님이 오시기 전에 김쌤하고 잠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시선 처리예요. 네. 힘을 지향하는 사람은 자기의 파워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눈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요. 상대방을 눈으로 밀어뜨렸으면 밀어뜨렸지. 네.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눈으로 이렇게 힘있게 본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걸 치면 도리도리를 하거나 위아래 도리도리 이 얘기 네.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도리도리는 어떨 때예요? 도리도리 위아래 도리도리라는 게 난 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하는 게 위아래 도리도리예요? 옆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도리도리를 하거나 위아래 도리도리인데 네. 원고를 읽느라 그냥 정신이 없는. 네. 그 뜻이었구나. 네. 그리고 웬만해서 또 양옆에 도리도리. 도리도리 언제 해요? 언제 도리도리 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거나 뭐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 모르거나 할 때 도리도리 하죠. 눈치 볼 때 눈치 하죠. 눈치 볼 때. 눈치 볼 때. 네네. 내가 하는 얘기를 상대방이 공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거든. 네네. 그래서 공감하면 좀 더 탄력받고 네. 내가 뭔가 말했는데 쟤는 무슨 소리를 하지? 라는 표정을 지으면 은근슬쩍 넘어가지. 테크닉이 있으면. 네. 그래서 윤 후보님에 대한 얘기가 도리도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굉장히 주변을 너무 많이 살피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 옆을 살피고 눈치를 보죠? 막 눈치를 봐. 글쎄. 내 말에 권위가 없을 때. 내 말에 어. 권위가 있으면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줏대가 없을 때 그 줏대가 없다는 게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지는 권위가 네, 없는 네. 거예요. 네. 뭐 왜요? 하실 말씀이 아니 있으세요? 공감하고 있는 중이야. 격하게 공감하는 중이야. 공감을 그렇게 제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그리고 공감을 하세요? 이제 그 쭉 대선 공약에 대한 거를 신년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언어를 들어봤을 때도 본인의 말씀이신가?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저희 정치적으로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내가 지금 왜 그런 거 이러고 있냐면 아니에요. 걱정이 돼서 걱정이 돼서 걱정이 돼서 걱정이 어느 돼서 편이 네.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게 아니고. 윤 후보님이 네. 정말 본인이 대선 네. 주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본인의 언어를 찾으셔야지 예, 된다고 뭐 생각해요. 아바타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이게 나 치고 들어가도 되나? 나 계속 네. 고민 중이에요. 이게 원래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한 사람을 가지고 심리 네. 분석, 약간 언어적인 판단, 네네. 그다음에 종합편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갖고 네. 내 순서가 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나라고 하는데 막 들어가고 싶은 거지 지금. 네네. 이러면 아이, 한 번이 나와버려가지고 네. 자를 수가 없거든. 아, 끼워 네. 주셔야죠. 끼워 들어 주셔야죠. 그러니까 요번에 기자회견을 보면 아까 네. 이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선을 보면 네. 이 앞에 이렇게 단상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윤석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은 간판이 네. 있는데 시선이 국민 어, 어쩌고. 딱 거기랑 원고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기자를 쳐다보지 않더라고. 근데 그때 나중에는 이제 앞에 나와서 얘기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보관의 실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공부하는 이 저희 정치적 지향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 여기를 보는 거는 그러니까 시선에 따라 카메라 위치 때문에 오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자들은 아래 앉아 있으니까 음. 기자들을 보고 문제는 시선이 내 원고까지 내려온다는 거지. 근데 이게 뭐 극단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보면 대놓고 봐요. 네. 딱 읽고 내가 힘을 줘야 될 때 고개를 들어가고 기자들한테 얘기하거든. 네. 거기는 내 포인트를 전달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원고 숙지가 안 돼서 계속 이 상태에서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주더라고. 너무 자신 없는 듯한 자세인 네, 거고 네. 원고를 보는 거를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자신 있게 보는 게 아니라 눈만 힐끗 내려서 봐요. 그렇게 올라오고 근데 이게 더 자신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이쌤님이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이 스피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누군가가 연습을 제대로 안 시킨 거라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고는 줬어. 그 원고에 대한 설명은 해줬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법을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지. 윤석열 후보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지. 그렇지라고 했습니다. 연습이 더 제가 필요한 한거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가끔 이제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명쾌하게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런 연설문을 하면 아무리 못해도 5분에서 10분짜리거든. 그럼 그걸 다 기억하진 않으니까 힘줄 땐 분명히 줘야 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선 문제, 네. 자신 없어라는 느낌을 준 상태에서 주저주저 하는. 읽는 패턴이 높이에 고저가 없고 내가 힘을 주는 데와 힘을 빼는 데에 구분이 없어서 그렇죠. 13분 동안 AI가 읽는 것처럼 그냥 쫙 읽어가. 게다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건 그 사람의 화법이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쉬어가는 코너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의 전형적인 형태인 거죠. 내가 이쯤에 힘을 주고 싶어 그럼 숨 한 번 고르고 목소리 한번 세게 가릴 법도 한데 그런 데가 하나도 없고 정말 일관적으로 똑바로 가. 그리고 숨을 쉬는 데는 본인의 숨이 부족해서 타이밍이랑 구두점이 있는 데서 쉬더라고. 이거는 내용의 이해와 상관없이 스피치에 대한 연습이 안 된 거죠. 그냥 그 멋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게 그 얘기잖아요. 아니, 연습을 하면 멋이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알죠. 왜냐면 되게 어색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가끔 강연이나 옛날에 그랬어. 발표나 네. 강연 같은 거 했을 때 내가 나를 녹화를 해서 한번 들여다봤거든. 그런 밖에 뭐 오금이 저려. 난 내 입술 모양이랑 오늘도 큰일 났네. 입술 모양이랑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네. 해도 안 바뀌니까 포기했는데 근데 이 말투나 속도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얘기할 때와 네. 남이 준 거를 읽을 때는 이게 정말 티가 많이 알고 나거든. 얘기할 때와 그렇죠. 모르고 얘기할 맞아요. 때. 네.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어떤 대본도 없습니다.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증명을 해드리자면 저렇게 시커먼 하면 그냥 모양으로 놔두고 그렇게 막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것으로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정치적 지향성은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선생님이 분석하신 게 저는 공감을 하는 거죠. 아까 저도 인터넷을 네. 좀 찾아보면서 되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강인한 사람, 네. 그 다음에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좋고 소셜 능력이 되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술 좋아하고. 네. 왜냐면 술 좋아하는 거는 사적인 부분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소셜리틱한 부분은 정말 저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오히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그게 약간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방금 김 쌤이 얘기하신 내용을 이제 그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 유형에 이제 앞으로 계속 유형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번 유형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네네 6번. 그런 6번은 좋은 6번에 유형이에요. 그럼 아, 유형이에요. 그건 무식한 질문이에요. 6번의 특성을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게 우리가 나눠 가지고 네.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시면 아니고 안 됩니다. 네. 음. 그 네. 유형마다 특성이 있는 거죠. 네네. 네. 예, 예. 그리고 그- 좋게 발현될 수도 있고 어떤 그렇죠. 부분에서는 나쁘게 오, 발현될 수도 네. 있고 제가 좀 압니다 이런 아, 난 네. MBTI에서 돈 없는 모험가 이런 거 나오면 정말 슬퍼지거든. 네. 모험가인데 아. 돈이 없으면. 아, 그렇죠. 근데 6번 유형은 뭐예요? 6번 유형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안전지향주의자거든요. 한 마디로 딱 표현할 수 없나요? 무식한 질문이야. 안전. 안전이라는 그래서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안전하고자 하기 때문에 음. 안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규칙이 필요하죠. 규칙이 필요하고 룰이 필요하고. 그래서 수많은 규칙과 룰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잘 지키는 게 6번 유형이에요. 네, 제가 네. 예전에 지금 그 전에도 제가 우리 따로 만났을 네. 때 얘기를 드렸는데 네. 애니어그램으로 성격을 뭐 파악한다 이렇게 해서 아, 네. 오셨을 때 네. 그분들은 동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근데 6번 유형은 6번 유형은 사슴이었어요. 사슴도 있고요. 강아지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유형을 동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물의 저도 속성 같은 애니멀 아. 그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 기자가 저는 코끼리래요라고 해서 아 그럼 애니멀 그램이구나라고 그때 머리가 딱 들어간 거야. 애니멀 강력하셨구나. 그램인 줄 알았는데, 그거랑 좀 관련이 적어도 네. 있을 줄 알았어요. 동물이랑. 사슴이 이제 그 특성을 보면 네. 되게 좀 겁 많고 네. 그리고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네.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를 좀 불러줬으면 하는 그런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슴이. 주도적이진 그 않다는 얘기죠. 주도적이지 않아요. 굿 오. 포인트. 네. 그래서 6번 유형에게 정말 잘 맞는 직종이 참모예요. 아 맞아요. 급격히 공감.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아. 저희가 정치라고 하는 이제 이 바탕으로 끌고 가자면 그 역사적인 이제 이전의 인물로 6번 유형을 장세동을 꼽거든요. 장세동. 네, 훌륭한 참모. 몸바쳐 충성하는, 네. 목숨 걸고 충성하는. 네, 네. 제가 생각한 누구의 장세동의 참모였을까요? 어떤 전두환이죠. 네. 장세동이 훌륭한 참모였던 거는 네. 그 전두환 대통령 옆에서 음. 전두환의 브레인 역할을 했잖아요. 아 그래요. 음. 그거는 몰랐어요. 나는 네, 그냥 거의. 그건 줄 알았어요. 호위무사 같은 느낌? 난 전두환 주변에 브레인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브레인이 전두환이 쓰는 네. 최선의 브레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네. 일단 참모형이다라고 참모형을 가능성이 크다. 하면 훨씬 더 잘할. 그래서 이제 아. 아까 김쌤하고도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검찰이라고 하는 그 조직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네. 그 안에 있을 때 그냥 가장 편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육류형은 그런 조직 생활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 조직 문화를 잘 따라가는. 그럼 윤석열 후보를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전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그- 네. 내가 예전에 그 이 기자님이랑 네. 팟빵할 때도 네. 저는 되게 미스테리였었던 게 뭐냐면 윤석열이 검사 시절부터 네. 그러니까 정부의 반기를 들고 그 얘기 나는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그 이유가 그냥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코드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아까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 근데 그렇다고 주체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뭔가 있는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현상적으로 봤더니 갈지자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쌤이 얘기하신 거를 딱 듣고 혼자 가설을 세우길 충성을 해. 완벽한 참모인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조직을 충성하는 거라고 하면 코드가 다 맞는 거지. 그러면 사람하고 조직을 두고 봤을 때 사람하고 조직 중에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을까요? 조직이겠죠. 그렇죠. 조직의 권위도 있고 안정성도 그렇죠. 더 높죠. 네, 그래서 육류형은 권위 있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권위가 없으니까. 근데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다. 아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불쌍한 톤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싼 자동차를 타면 네. 내가 돈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네. 성능 좋은 오토바이를 타면 내가 빠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네. 받거든요. 네네네네. 물론 여자분들 입장에서 뭐 핸드백, 뭐 고급진 옷 이런 것들이 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못 갖고 있는 거를 다른 뭘로 이렇게 보완하는 거는 사람들마다 다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마다.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조직에 몸담아서 그 조직의 파워를 내 파워로 네. 표현하는 형태지 않은가 싶은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난 다 말이 돼.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거는 네. 내 생각에는 윤석열이 정말 이러한 조직이 망가지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직에 대한 강한 충성심이 있을 때 그런 성향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네가 얘기해. 그래서 조직을 살려. 네가 한직에 가면 내가 다 봐줄게. 네. 근데 그게 윗선이면 더욱더 믿음을 갖고 충분히 그렇게 틀렸을 것 같아. 근데 정말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많이 얘기하는 개념 있는 놈이면 그 소리를 그 자리에서 절대 못할 거거든. 네. 근데 했잖아. 조직을 믿은 거지 그 친구는. 네. 그리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특별검사인가 네. 특검 맡았을 때도 되게 잘했어. 왜냐면 위에 누군가 있었고 특검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권위 있고 절대적- 힘이 있는 조직이잖아요. 네. 네. 그 안에서는 되게 잘하는 거야. 네. 그리고 총장이 됐어. 내가 보기엔 여기서부터 삐딱선이거든. 들을 사람이 없네. 왜냐하면 나도 경험을 해봐서 그런데 네. 그렇게 어딘가에 속해 있거나 남이 지시해 주는 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그치. 됐을 때 맞아요. 걔가 누구 얘기를 듣냐면 바로 밑에 사람 얘기를 들어. 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팔랑귀. 덜덜덜인데 이거. 그래서 밑에 애가 아 선배님 아니면 총장님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6번 유형이 팔랑귀예요. 아, 오, 그러면서 더 무서운 거 소름. 검찰의 대부분이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래? 네. 다시 조직 속으로 들어간 거거든. 그러면 조국을 칠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 그 단시간 내에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말이 돼. 그리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된 것도 말이 돼. 왜냐하면 그 사건 때문에 국민의 40%가 자기를 지지했거든. 네. 그러면 주변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겠어? 또 나와. 주변이 이렇게 널 지지하잖아. 검찰보다 더 큰 국가라는 조직 안으로 너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계속 지금 조직을 타고 있는 거거든. 네. 지금 그리고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마지막 궁금한 게 뭐였냐면 국민의힘에 입당한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검찰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입당을 먼저 해서 자기가 경선을 거쳐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경기장에 들어가는 멍청한 짓을 왜 하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경선이 다 끝나고 나서 자, 난 40% 지지율이 있잖아. 그중에서 예를 들면 뭐 홍준표 아저씨가 됐어. 그럼 당신이랑 나랑 1대1로 붙어갖고 네. 하면 더 쉽거든. 근데 그거를 이미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직이 필요한 거야. 옆에서 계속 조직 안에서 들어와. 우리가 너를 케어하고 우리가 너를 키워줄게. 라고 하면 그래서 그 조직 그걸 안에 따라가는 있을 것 때 같아.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거야. 네. 근데 대통령 자리는 조직 안에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 네. 그 국민들이 그런 거를 보고 싶어하는 거다 보니 네. 그 우리 지난번에 그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게 뭐였죠? 곱창집 기자회견 때 그 정책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네. 정책 이름도 못 외워서 옆에 보좌관이 알려주고 네. 네. 두 번 읽으라고 한 번 더 읽을까 이런 거. 우리는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럴까? 이거 한번 더 읽어볼까? 네. 이거 제가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먼저 대출을 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 그죠? 다 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아까 50이라고 했죠.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 도입을 실시할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공보팀 약간 욕한 건 그래서인데 후보님 가운데로 나오시죠. 기자 사이에 꼈어. 그래서 말씀하실 땐 앞에 보고 얘기하시고 질문 들 땐 뒤돌아서서 들으시고 이걸 다 가리키는 거야 애기처럼. 일선 처음 보는 애거든. 저는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행보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생각났거든요. 그분도 6분이실 거예요. 6번 맞아요? 네, 네, 네. 오 소름. 그래서 네. 만약에 6번이라고 여신가 딱 말이 되는 게 처음에 곱창동
곱창집에서 곱창 너무 떠오르냐? 아, 마음이 바쁘셨어. 네. 곱창집에서 그렇게 깨졌으면 네. 공보건을 깨던 본인이 스스로 깨던 간에 뭔가 이렇게 이미지 전환을 했을 거야. 근데 네. 이 사람은 그게 편한 거야. 누군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 응하는 게 훨씬 편한 거지. 그러면 안전하거든. 잘못되면 얘한테 뭐라 하면 돼. 책임 전가. 그렇죠.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모든 게 다 맞는 거야. 이제 짠한데요? 좀 걱정이 네. 되는 게 이제 저는 애니어그램을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전국에서 그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6이라고 찾으셨던 분들이 네. 화낼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은 네. 건강한 쪽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어떤 집착이나 이런 쪽에 좀 네.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할 때 사람들이 불편하기도 해요. 너무 이렇게 그 건강하지 않은 좀 그냥 보통의 이 얘기를 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쌤이 나쁜가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했던 게 네. 어떤 유형이든지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유형 안에서 건강하냐 불건강하냐 하는 이거는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 그 악마와 천사 얼굴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그 기준은 그 사람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모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잘 갖춰지고 오류가 없는 시스템 안에서 참모의 역할을 맡기면 정말 잘할 사람. 네. 누구보다도. 네네 맞아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안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구 선수를 축구장에 갇혀서 공을 차라고 그러면 못하지. 그렇죠. 그런 케이스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네네. 되게 어색하고 아까 얘기하신 자기만의 화법이 안 보인다는 것도 야구 선수를 축구장에 갖다 놨으니까. 근데 네. 제가 6번 유형이라면 네.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나는 그럼 죽어도 장 한번 못 해보고 나 누구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왜? 나는 참모가 되게 좋은데. 참모 좋긴 좋죠. 좋긴 좋은데 뭐 이렇게 책임질 일도 없고 일단 조언해서 명석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좋긴 좋은데 그거 말고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끌어가면서 내 생각에 이끌어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6번이지 않지 않을까? 내 생각에 참모인 스타일은 이끌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요? 네. 왜냐면 그래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 조직 밖에서 책임을 지는 거야. 그 이제 책임이란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 6번이 안전함을 지향하면서 어떤 룰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책임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건 굉장히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짠했던 게 뭐였냐면 이준석 대표가 응. 네. 자기 보따리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다가 이준석 대표 다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하철 타기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되게 짠하네. 내 생각엔 준석이 그것도 말이 맞겠지 하면서 하겠죠. 이준석 네. 대표가 한 거에 대해서 어리도 나뭐 당 대표긴 하지만 나이도 어리고 예. 너도 국회의원 못 해봤잖아. 네. 근데 왜 나한테 이래? 라는 개념이면 차라리 오히려 다행인데 음. 윤석열 후보가 그걸 거부하거나 이준석을 팽하는 직전까지 갔던 건 주변의 얘기에 그렇죠. 휩쓸렸겠지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보통 요즘 네. 얘기하는 윤핵관 아저씨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직접 보고 직접 듣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이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치색을 표현 안 할 수 있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위험하네. 오늘 그 김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 되는 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멍청한 짓을 했다. 다 김쌤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걱정이 돼서 하셨던 말씀이겠죠. 네, 지금 그 이 쌤은 심리 상담 전문가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걸 얘기했는데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잠깐만 저는 설명해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지. 그 윤석열 선거팀의 공보 쪽은 혼나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아까 기자회견만 하더라도 기자들이 그렇게 잔뜩 있는데 후보를 가운데 세워놓는 거하고 뭐 여기 보고 얘기합시다 저기 보고 똑같은 걸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아 후보님 뒤에 기자분이 질문이 있으십니다. 네. 아 후보님 카메라는 앞쪽에 있으시니까요. 앞쪽을 네네. 보고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물어보면 되는데 그 사람은 옆에서 지시했거든. 맞아요. 앞에 보세요. 앞에. 답변은 그러더라고요. 앞에 네. 보시고 하면 되고요. 이제 뒤에 계신 기자분 질문도 자기가 받는. 그러니까 기자 선택도 본인이 하고. 네. 네. 아니 되게 이건 내 생각에는 기자들 앞에서 후보를 원숭이 만들었어. 꼭두각시 같다는 가운데 느낌이. 딱 세워놓고 네. 여기 봐 저기 봐 네. 이런. 그리고 나서 기자들은 답답한 거지. 답변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네.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마리오네트라고 그러나 그 네, 줄달린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공보실에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아, 이 안으로? 앞쪽으로 와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 앞쪽으로 같이 좀 가서 예, 괜찮으신가요? 네. 네. 바라보고. 아닙니다. 보시기는 앞쪽을 바라보시고요. 아, 네네. 네네. 그래. 네. 후보님 뒤쪽에도 기자님들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좀 봐주시면서 편하게. 네, 그럼 KBS 방종 기자님.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 상황을 본인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갈 거라고 하면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 전략적인 예, 거를 코치가 필요해요. 잘 짜야지 되고 그리고 이 전략적인 거를 잘 짜 나가려면 그 후보에 대한 그리고 각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색깔을 잘 파악해야지만 요즘에 그 뭐 쿨톤, 웜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뭐 겨울쿨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어떤 색깔을 갖다 대면 얼굴에 형광등이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확 켜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각각 후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상황일 때 그 자기의 그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지에 대한 거를 옆에 있는 전략을 짜는 분들이 정말 이해를 하고 섬세하게 봐야지만 맞아요. 그들에 맞는 언어를 쓰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에게 아 정말 저 사람이 하는 얘기구나라고 하는 게 전달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또 한 번 이렇게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는데 추워서 그래요. 김정인 네. 씨가 있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파악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 파악하고 있었구나. 파악하고 그래서? 있는 것도 있었고 네. 김종인 대표의 또 성향도 있죠. 또 그렇구나. 네. 그럼 다음 주에는 네, 계속 소스는 떨어져. 대선 끝날 주에는? 때까지 소스는 계속 떨어지고 대선 끝나고 나서 몇 달은 떨어질 거야. 아, 참 좋은 시즌이에요. 김정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전 의원? 전 위원? 전 대표? 전 대표? 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네, 할아버지 괜찮겠네요. 하시죠. 네네. 네.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 오늘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저기가 얘기를 해봤는데 끝내려고? 끝내야죠. 어. 길어봤자 아쉬우신가 안 봐요. 아니 사람들이. 갑자기 뚝 끊어지는 느낌이긴 해. 아,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는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뭐 윤석열 후보 한 번만 하고 말 거 아니고 여러 번에 나눠서 할 생각이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방송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또 무슨 어록을 남기실지 모르니까 그렇죠. 기다렸다가 그 말은 왜 나왔을까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 수는 있잖아요. 인간에 대한 이해. 네,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 그 말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네, 내심 표현한 거라고나 할까? 네네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지. 네. 네, 그런 대안도 한번 마련해보는 네. 시간을 네.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대안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시간상 못한 것뿐이에요. 아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말하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네. 대안을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아.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말했으면 아니 저는 그 얘기를 좋겠다.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그게 너무 지혜로워서 네. 그 선대위에서 우리가 초청이 되면 어쩌지?
아, 일단 선대위에서 볼 수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이게 첫 번째거든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일단 와우 그 이것도 부러졌어. 들고 가셔야겠네. 다 부러졌어. 추운 날씨에 다 부러지네요. 아, 네. 그래서 자꾸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급한 대로 하나만 좀 고쳤으면 하는 거는 네. 아, 이거. 네. 하는 네. 주저함. 그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네. 문득 기억이 안 나면 잠깐 골똘히 생각해요. 근데 할 말이 막히면 침을 삼킨다거나 습관적으로 이런 식의 네.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를 보면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얘기는 그 문장이 안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머릿속에 안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나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 사람은 평생 검사만 했으니 경제 문제니 사회 문제니 그렇게 고민할 때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 분야는 당연히 초등학교일 수도 있고 중학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 수준에서 가르쳐줘야 돼.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가 아는 거는 자신 있게 얘기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 있는 분야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위험하고 멍청하고 자신 있는 분야가 하나도 없다. 그거는 공보관들이 잘못하는 거야. 멍청한 주변에서. 거는 공보관이 멍청하다고. 아, 멍청한 거. 왜냐면 이 공무원. 사람이 나이가 나이가 뭐 50이고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경제 전문가를 만들 필요는 없거든. 맞아요. 네. 만약 그 사람이 선거에 나와서 정권을 바꿔야 되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부동산이라 만약 그렇다고 네. 하면 부동산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화법으로 그 사람을 알려줬어야 돼.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원고를 써줬어. 이른이 모르지. 그리고 하는 것도 사실 원고를 외웠을 때 그렇게 잘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텍스트로 봤다는 거야. 이거를 내용이나 그 진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텍스트로만 파악했다라는 거야. 네. 근데 요거만 좀 고쳐줘도 짧게라도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그 김쌤의 네. 말을 이어서 이분이 우리가 계속 그 공보관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이 윤 후보를 이렇게 옆에서 보좌를 잘 하려면 제일 먼저는 윤 후보의 권위를 세워줘야지 되는 거고 그런데 옆에 있는 공보관이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윤 후보는 더 의존적으로 이렇게 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어버리니 그 본인들의 목소리는 그 선대위 안에서만 높이고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적어도 그들의 그렇죠. 목소리를 네. 낮추고 윤 후보가 자기의 권위를 좀 내세워서 자기의 언어로 할 수 있게끔 자꾸 도와줘야지만 윤 후보도 본인이 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의존적인 거는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말하게 놔뒀더니 사고가 계속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걸 컨트롤해야 돼라고 하니까 전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급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네. 의미라면 그 공보관은 더 바보야. 왜냐하면 현명한 사람이면 네. 지금 선생님 이쌤이 얘기한 것처럼 잘못되더라도 일단 터트리게 뒀다가 만약에 실언을 하면 네. 백프리핑 시간이나 바로 뒤에서 기자들을 모으고 얘기를 하지. 지금 윤 후보가 얘기한 이런 단어는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거다. 곡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게 설명이 돼야지. 그러면 정말 좋은 공보관이거든. 네네. 이걸 앞에 나서갖고 갑자기 후보님 잠시만요. 이 얘기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라고 들어오면 이거야말로 지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거나 말씀하신 후보에 대한 권위가 그 사람 스스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꾸 그렇게 되면 걔한테 의존하겠지 뭐. 그러니까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보기도 안 좋아. 네. 그래서 조금 요거는 조직 내에서 단속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공보관이 됐건 원고를 작성하는 사람이 됐건 간에 윤석열 후보는 학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학습을 시켜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매일매일 59초짜리 정책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네. 잘 알고 올리게끔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금방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예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어떤 기자가 쓴 그 원고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무슨 내용이었냐면
요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기 대통령이 되기 그 이전에는 한번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책장에 온통 인문학 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이렇게 대선 주자로 나섰을 때 다시 한번 집을 방문했는데 이 사람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책 서고에 경제에 관한 책들이 꽂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거에 잘하는 것만 하고 싶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큰 뜻을 펼쳐서 나온다면 주변에서 공부시키기 전에 본인의 생각이 먼저 그렇죠. 바뀌어야 되겠죠.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막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배우는 거는. 혹시 윤 후보님이 보시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네. 책 한 권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책 한 권 보신 결과물이 120시간이었기 때문에 경제 소득도 다양하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아주 다양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결론은 다다익선? 어쨌든 오늘 충분히는 아니에요.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윤석열 후보가 왜 그런 일을 해왔는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만약에 우리한테 너희들이 우리 스피치를 좀 가르쳐줘라고 하면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네. 우린 일단 언론 아니고요. 정치적인 색깔 없고요. 이거는 멍충이라고 하신 분인데. 당장 인물 평가만 하는 거고요라고 네. 이렇게 좀 단도리져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언론이라고 표방해도 무서워. 네. 전혀 언론 아닙니다. 저희는 각자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잘라야겠다. 네. 자, 어쨌든 첫 파일럿인데 네. 일단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결론을 내겠지만 제 생각엔 재밌었어요. 저도 네. 재밌었어요. 제가 뭐 중심이 돼갖고 이렇게 이끌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할 역량이 없더라고요, 제가. 늦게 와서 그래. 일찍 오면 괜찮아요. 그래서 두 분에게 많이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죠.